태권도장의 그 관장님이요. 네. 한 달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잘 된 데는 동- 많이 버는 거고. 동네 그냥 평균 네, 동네 잘 작은 되면- 동네에 예, 그냥 어느 정도 되십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잘 된 데는 한 돈 천만 원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제가 아시는 분들은 관장님들이요. 다 태권도를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또 그러는 거고요. 그렇지 뭐 어디든 잘 된 사람 있으면 뭐 안 된 사람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태권도 관장, 그다음에 태권도에 대한 어떤 그 국기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사명감으로 네,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는 월 300도 못 가져가고 그 일을 대행해 주시고 대회를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사권을 주고 뭐 한다는 그 명분으로 누구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가져가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모든 게 다 보니까요 카드 값이요. 제가 이제 카드도 이제 조금 네. 봤는데요. 카드는 제가 다음에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매달 휴일 수당, 그다음에 재수당, 뭐 예수금 뭐 그렇다 칩시다. 출장비, 그다음에 무슨 수당. 뭐 간담회 참석하면 당연히 간담회는 그게 내가 임원이 되면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간담회 간다는 명분으로 또 수당이 붙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례적으로 모든 단체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관례적으로라고 예,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증인 잠깐만 예. 앉아 계시고요. 예. 정창수 차장님. 서울시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심사에 대한 수수료라는 그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협회에 비해서는 형편이 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고 네.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네. 지금 결과 나왔나요? 2월 달인지 1월 달에 지금 다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태권도협회에 네, 그건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공정거래위원회 회부가 됐습니까, 회장님? 민원이 아니고 그 민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럼?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한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회원의 회비를 그렇게 받지 말라고 대한태권도 협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 그 서태협에서는 계속 우리의 규정이 그렇다라는 걸 가지고 강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단 심사수수료 징수 및 집행 개선 요구입니다. 심사 경비를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서 중복 부과하고 있어 학부모에게 부담 가중,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회비를 응심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기타 명목의 각종 비용을 변칙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목적의 사용 등의 방만 운영, 불합격자에 대한 심사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협회 자체 수입으로 부당하게 처리하여 응심자, 학부모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 태권도 승품 단 심사 공정성 제고 방안에는 협회 내 응시자 1인당 회비를 심사 수수료에 포함 편법 징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디 시행 단체는 응시자 1인당 1만 5천 원씩 회비 명분으로 심사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등 회비 및 각종 비용 등을 변칙적으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칙적이 무슨 뜻일까요? 그걸 또 우리 글쎄요, 저게 회장님은 이제 우리 2000 규정에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아마 2014년도에 저런 저희 뭐 권고인지 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상근 이사님께 대신 좀 말씀을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저 내용은 공정위원회에서 이래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2015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공정위로 넘어가서 공정위에서 이제 판결 날 내용인데요. 사실 그때 당시는 이제 심사비를 받으면서 회원 회비를 포함해서 심사비에 같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 심사비 직접비회가
그런 돈이 포함이 돼 있냐 회비가 네.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회비가 아니고 어떤 장학금이나 선수 경기력의 향상이나 이런 돈으로 왜 쓰느냐라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한태권도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회원 회비하고 심사 직접비하고 나눴던 겁니다. 네. 그 과정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이제 관장님들은 우리가 회원 회비를 받는 게 꼭 이제 편취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받지 않으면은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운영하기가 이런 보통적인 행사를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보통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직원분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 그건 그리고 직원 실제 아니 의원님 예. 직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작한 지가 1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들어오자마자 직원들 저분 나가라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한 6명 정도, 7명 정도 정리가 됐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직원을 어떻든 뭐 좀 줄여보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희망퇴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희망퇴직을 왜 합니까?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아니 어떤 경우든 줄여야 그러면 또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희망퇴직금으로 얘기하신 대로. 해가지고 또 그런데 몇 천씩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저희가 아닙니까? 이걸 뭐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봉급을 주기 위한 단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호도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 아니다 근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해놓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줄일 수 있습니까 그걸? 그러면 직원들한테 맞아주고라고요 저희? 대신 우리 직원들은 보너스도 없습니다. 그럼요. 기본급에 다 넣어 놓으셨는데 보너스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당이 이렇게 많은데 보너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귀향비는 뭡니까? 기한비요. 예.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예. 뭐 지방에서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뭐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또는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기항비를 준 것 같은데요. 그 내려갔던 사람들이 차비조로 해서 여기 주는 출장비 따로 있잖아요. 네, 출장비하고 기항비는 따르죠. 출장비하고 귀향비하고 다르다고요? 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아, 출장비하고 귀향비. 예, 그러니까 예. 출장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저기 지방 내려갔다. 그래서 귀향비를 주셨다는 거네요. 차비를 얘기하는 거죠. 기름값. 기름값이요? 그건 제 수당이잖아요. 저 이제 제 말고 저 여러 사람들이 다 근데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기름값은 법인카드로 다 또 쓰셨던데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뭐가 맨날 다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가지고. 제 주유비는 한 제가 한 달에 한 40만 원 받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제 차 가지고 전부 움직이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도 저거는 많은 돈은 아니죠. 아, 40만 원이 예. 기름 한 주유비에 방울도 대한- 안 넣는데 예. 내 돈으로 내가 기름을 안 넣는데 제 차는 저는 제가 가지고 다닌다니까. 그거는 개인 차니까요. 아니 일을 벌어요. 업무를 벌어. 그래서 주유비가 포함이 우리 되는 여기 겁니다. 보면요, 예. 다 여기 제네시스, 카니발 뭐 이런 제네시스 거 거 말고 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 주유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활동비는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같은 날 귀향비와 활동비 80만 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최전에 내려가서 저희가 한 8일 정도에 이래 제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밤낮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선수들 관리 차원 선수들도 보고 어떤 이제 또 이제 감독들도 만나고 이래 그런데 이제 소비되는 비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비되는 비용들이라고요? 예. 그러면 활동비 따로 있고 교통비 따로 있고 귀향비 따로 있고 그때 지방 내려가셔서 소년체전인지 전국체전인지 하시는 수당 따로 붙고 그렇죠? 수당이 아니죠. 그 활동비가 수당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조사비가 또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요. 50만 원은 어떤 경조사인가요?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경우 그랬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예, 돌아가셨을 때 20만 원은요. 20만 원은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서 본인 결혼식이나 이런 경우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본인 결혼식 30만 원은요? 30만
그리고 뭐 이제 조부모나 이럴 경우 뭐 30만 원인가 이런 거 돼 있는데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뭐 복지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러면 160만 원 나가신 분은 뭡니까? 경조사비로 말입니까? 네. 160만 원이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160 김병률. 김병윤. 저 경조사비로 그렇게 160만 원 준 거 쓴 데가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주신 통장 내역 그대로 카피해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 그렇게 경조사 그 있는데 무슨 제가 무슨 그 돈 주고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네. 의심스러운 게 이사님이나 이런 데는 보통 한 50만 원, 맥시멈 50만 원 아니에요, 그죠? 예, 규정이 50만 근데 원. 장부에는 지금 160만 원이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떤 뭐 그런 과정들이 잘못돼 갭들이 있는가 한두 보죠. 가지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막 파도 끝이 없어요, 예. 이게. 제네시스 차량은 우리 회장님이 주로 타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 정릉 사세요? 예. 출발지 정릉, 도착지가 이제 기사님께서 집 앞까지 가셔가지고 이제 도착지로 가시나 봐요. 기사가 아니죠. 최재국님은 예, 그러면 어떤 정릉에서 특정한 운전자는 아니 근데 운전자는 최재국님이시고 동승자가 회장님이시고 특정한 이제 다른 지방 같은 게 행사 같은 거 있을 경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아니요 다 국기원, 대태협, 국기원 잠실체, 도봉구민센터, 본회. 자, 또 웃긴 건요. 이분이요. 이거를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쓰셨나 봐요. 글씨체와 똑같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셨는데 그 글씨체도 이분의 글씨체예요. 원래 이거는 그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는 매번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 분의 글씨체,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쓰시다가 급하셨나 봐요. 카니발에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제네시스에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쓰신 거죠 이게. 카니발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거 썼겠죠. 이만큼을요? 날짜도 저에게 이렇게 주신 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료는 줘야 되겠는데, 예? 자료는 아닙니다. 줘야 그 되겠는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날 이래 기록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내려고 저희가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거 만들었다고 보도 얘기하시면 내도 안 되겠습니까? 되죠. 예? 보도 내도 될까요? 어느 거 말이에요? 언론 보도에 제가 이거 그대로 해서 캡처 떠서 예.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시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의원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귀향비 말씀 주셨고 네. 이건 이제 시골 내려가니까 이제 교통비 조로 교통비는 이제 따로 받고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 자, 이제 자꾸 이제 일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울시 태권도 협회가 회계사무소에 이제 그 자문을 구하셨더라고요. 인건비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수당은요.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에요.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비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세무사하고 저희가 상담을 했었을 때 뭐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는 좀 안 했었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요. 네. 이게 만약에 사업소득으로 가면요. 여기에 계신 고모님들서부터요. 이 세금 이거 다 소급 적용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무사 얘기만 듣고 그걸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 이제 세무사가 이제 자꾸 하시고 다른 분의 이래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당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내신 거죠. 이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일용 근로직에 대한 소득이 아니고 사업 소득이며
그거에 대한 세금은 다 소급 적용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